오늘 삼성전자는 1.6%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1000억 매도하면서 박스 상단 전고점 저항을 받고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 하락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 있었으나 돌파하진 못했고요. 외국인이 759억 매수했지만 기관이 613억 매도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DI가 HBM 장비 납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29% 급등했고요. 금양이 4695 배터리 국내 첫 개발 소식에 24.8% 급등했습니다. CIS가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대감으로 19% 급등했고, 에코앤드림이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개시 및 투경 해제로 15%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7% 급락 소식에 에코프로 BM이 저항에 부딪히고 5% 하락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저항에 부딪히면서 2.4% 하락했습니다. 어제 전고점 저항에 부딪힌 현대차가 2.5% 하락했고요. 초전도체 발표 재료 소멸로 신성 델타테크 15% 급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자회사의 습성 황반 변성 치료기술 특허로 15% 급등했고, 비트코인 급등으로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12%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에 대해 올해 하반기가 지나기 전에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가 급등했습니다. 또 코인원 2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24% 급등했다가 플러스 12%로 마감했는데요. 월봉의 차트를 보면 21년 고점 근접을 해서 그 고점 근처에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3산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넥라인이 깨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월봉상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넥라인이 깨지면 당연히 전량 매도를 해줘야 되겠죠. 탄산 리튬 가격이 3개월여 만에 톤당 9만 위안으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금양은 오늘 4695 배터리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이죠. 6일 4695 배터리 실물을 공개하고 시연을 통해 기술력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실시간 핵심 뉴스로 8시 50분에 금양 뉴스 올려드렸죠. 장전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가 9.6% 크게 상승해서 작년 11월 고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 작년 11월 고점에 부딪히고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쌍봉 형태, 쌍봉을 만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 시연을 한다고 하니까 내일 이벤트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5장에 좀 다시 상승이 나온 것 아닌가 싶고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위에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는 매우 리스크가 크고, 보유자는 내일 상승 시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상 좋아 보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크게 수반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후에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다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에 투자하는 비만 치료제 ETF를 내놓았다는 소식인데요. 한국 BNC는 비만 치료제 전세계 개발 상용화 권리 확보 소식에 9% 상승을 했고, 대원제약은 붙이는 비만약 일상 임상 승인 소식에 장중 급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자회사의 습성 황반 변성 치료기술 특허 출원 소식에 다시 한번 신고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동영상 3월달 이주식 3개 눌리면 꼭 사세요에서 알테오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테오젠이 어제 3월 4일 월요일에 5일선 눌림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고 오늘 급등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일요일 저녁에
내일 월요일 5일선 눌림 지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어제 정확히 5일선 지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강력한 사상 최고가 돌파 상승 파동이 나오고 약간의 조정, 5일선 눌림 직후에 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조정 파동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추격 매수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부용으로만 보셔야 되겠고, 20만원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또 매물 소화 과정 저항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고 내일 추가 상승 시 그 다음날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 내일 상승하다가도 매매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단타꾼들은 던지기 때문에 상승하다가도 또 크게 눌릴 수도 있죠. 앱클론이 다음 달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연구 발표를 하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이 있었고 3월선 눌림 이후에 다시 강한 상승인데요. 다음 달 미국 암 연구학회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면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CIS 19% 급등,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들 초강세 보였습니다. CIS는 자회사 CI 솔리드 흡수 합병을 완료해 본격적인 전고체 사업에 몰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난번 급등에서 이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강하게 상승한 만큼 조정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11선 첫 눌림에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이 전고점 근처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 부족 발언으로 전기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전력기기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재룡전기, 효성중공업이 초강세였는데요. 재룡전기는 어제 상한가였지만 이 사상 최고가에서 매물 소화하는 조정이 장중에 나타났었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노리거나 매물 소화가 이쁘게 나오고 이쁜 돌파가 나오면 돌파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취재직이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인데요. 네이버의 공식 파트너사 EM넷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지가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EM넷의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최근 저항을 돌파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작년 7월 전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신규 상장주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SP소프트가 챗GPT를 적용한 가상 OS 개발 추진에 3일째 급등했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 디지털 트윈을 시범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EAT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LG전자와 만나 차세대 X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 논의가 있었는데 AR, XR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피엔 반도체가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E8가 거래대금 4천억 넘게 수반하면서 장중 25% 급등했는데요. 상장 첫날 시가는 항상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자리를 매물 소화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흐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상장일 시가를 살짝 경신했는데 경신 직후에 다시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바로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DI가 최근 HBM용 웨이퍼 버닝 테스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DI의 일봉 차트인데요. 21년 최고가를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걸 볼 수 있고 최근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29.8% 상승했는데 상한가 바로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HBM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으니 이후에 조정 과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오시아와 HBM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인데요.
전고점을 경신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기관 매물 610억이 출회되면서 0.4%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상 최고가 돌파한 상태로 조정시마다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은 흐름이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3월 4일 정협 개막식으로 본격적인 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행사인데요. 이후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4일 미국에서 초전도체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재료 소멸로 초전도체 관련주 급락세 보였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그나마 시초가 마이너스 18%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장중 시가 대비 급등을 했었는데요. 21선에서 부딪히고 다시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마이너스 14.76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초대량거래 긴 윗꼬리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 시그널이 확인이 됐고 다시 한번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고점이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오늘 급락 출발했는데요. 최근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침에 명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쌍봉의 하락 장악형이죠.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7%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월 중국 공장에서 6만 365대를 출하해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부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보호 예수 종료 앞둔 2대 주주 소식에 7% 급락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자발적 보호 예수 종료 이후에 시간의 대량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21선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뒤에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장대 음봉의 시가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면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2월 26일에 두 번째 부딪히는 날 5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긴 윗꼬리 만들고 부딪히면서 강한 하락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상 저항이 강한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일봉상 5일선과 11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 122평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봉상 21선에 해당하는 242평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면서 강한 하락, 반등, 하락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지난 12월 1월에도 21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었고 깨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이번에도 21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어제 깨지면서 어제 오늘 강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지지받던 이평선이 깨지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대량거래 장대 음봉, 그 음봉의 시가와 그 시가 부근의 61선과 241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이 강한 자리이고 거기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28일 수요일에도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3월 4일에도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강하게 하락 출발했잖아요. 시가가 하락 출발해서 급락에 대한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시가를 바로 깨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라도 일부 비중 축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봉상 저항에 부딪히고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시가를 해서 움직이면 한 차례 하락이 더 나온다.
확률상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121선이 포스코홀딩스의 중요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21선에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121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오늘 고점 대비 5% 밀렸습니다. 5분봉을 보면은 121선 근처에서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그냥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고 이후 하락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고 재매수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단타 선수들이 팔고 있는데 나만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장기 투자자는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수 페타시스가 7.6%까지 올라갔다가 4.9% 상승 마감했는데요. 작년 8월 고점이 39,750원입니다. 그리고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바로 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항에서 근접해서 부딪히면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쫙 빠졌는데 그 작년 저항에 근접해서 부딪힌 거죠. 어제 오후장에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아침에 더 올라가서 저항 근접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분할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같이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인이나 초보자 중에 꼭 아침에 단순히 매수에 들어온다고 매수했다가 물리고 손절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날 아침만 보면은 모양이 똑같을 수 있지만 전날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일봉상 큰 흐름을 보고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침에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그 아침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이탈하는 트랩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이런 데서도 매수를 하면 안 되고 혹시 매수를 했다가도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이쁘게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첫 조정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전고점에 부딪히는 윗꼬리가 있었고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는데 내일 일단 5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5일선이 깨지면 밑에 21선 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2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나타나면 저점 매수 기회로 좋아 보이고요. 공부용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대형주가 이렇게 긴 윗꼬리 강하게 저항을 받았는데 그런 자리에 눌림 이후 처음 올라올 때는 저항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5위평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하면서 재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어제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일부는 비중 축소를 해주고 이후에 다시 눌렸을 때 분봉이나 일봉상 지지가 나올 때 재매수를 하면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저항에서 분봉상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기아도 어제 그 전날의 고점에서 부딪히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어제 5분봉을 보면 그 전날의 고점에서 이렇게 여러 번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비중 축소를 해주고요. 오늘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반등을 했는데 어제 장중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일봉상 5일선 또는 11선, 21선에서 지지 확인 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5일선 지지 캔들이 나왔었고 오늘 시가 플러스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지지 캔들이 나온 다음날 시가 위에서 움직이면 한 차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테오젠 5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면 오늘 시가가 떠서 출발해서 눌렸는데 시가에서 부딪히다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서 그 이후에 매수를 노렸고 1차 청산하고 나머지 약손절로 대응을 했고 완만하게 눌림 이후에 5분의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고 매수를 노렸는데요. 시가가 결국 지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매수를 했고 전고점 저항에서 분할 청산 그리고 다시 재매수해서 또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요
요 음봉이 좀 강하게 꺾이는 모습, 고점을 경신했는데 경신하자마자 강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좀 많이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많이 빠져서 일단은 오늘은 별 볼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언제나 예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강하게 빠졌지만 더 강하게 올라가면 다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알테오젠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하기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장중의 흐름이 이쁘게 만들어지면 매매를 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보내주려고 합니다. 일봉과 분봉 흐름 확인하면서 매매 기회는 계속 노려보되 무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리튬 관련주, 금양, CIS, 에코앤드림,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급등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바이오니아, 알테오젠, 앱클론, 큐라티스, 한국 BNC 강세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컴투스홀딩스,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등 상승했고요. 네이버의 치지직 관련주 EM넷, 플레이디, 와이즈, 버즈 등 급등했습니다. 또 전력설비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LS, 효성중공업 상승했습니다. 일별 주도 테마를 보면 최근에 리튬 관련주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졌고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EM넷, 윈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DI, 금양, SP소프트, CIS, 사피엠 반도체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DI, SP소프트, 에코앤드림, 알테오젠, 우리기술투자, 한국 BNC, 위지트, CNC 인터내셔널, 하나투자증권, QRT, LIG 넥스원, GST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플러스가 나타났었는데 결국 마이너스 0.93%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50억 매수했지만 개관이 5,400억 던지면서 시장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76% 하락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매도, 기관이 1,8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334.4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0.03 약보합인데요. 홍콩 항생지수가 2%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미증시 선물 나스닥이 마이너스 0.4% 약세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부분 파란색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2%씩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2차전지 관련주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알테오젠 홀로 15% 급등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엔캠, 신성델타테크 등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KB금융, LIG 넥스원,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금양, SK, 에코프로 머티, 현대모비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신한지주, 이스페타시스, LG생활건강, LS일렉트릭, 유한양행, 쌍용 C&E, 한솔케미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차, LG생활건강, LS일렉트릭, LG화학, 한국전력.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엔캠, 에코앤드림, 알테오젠, 우리기술투자, 아프리카TV, 신성델타테크, 나노신소재.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레고캠바이오, 재룡전기, STI, 메지온, 휴젤, PNT, 원익IPS, QRT.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원익IPS, PNT, HK이노엔, STI, ISC, HPSP, 삼천당제약, 주성엔지니어링, HLB.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